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창사 21주년 특집 21세기를 뛴다의 제3부 지금 우리는 사회를 맡은 포항공대 서의호입니다. 21세기를 7년 남짓 앞둔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락화 현상을 타고 동해안을 둘러싼 5개국을 중심으로 한 환동의 경제권이 급격히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21세기의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는 꿈을 가진 포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본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환동의 시대를 향해 뛰고 있는 일본 니가타 현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일촌일품운동에서 지역 정보화 시대로 나아가는 오이타 현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본 특집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1, 2부에 이어 종합편으로서 21세기 환동의 시대를 향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프로에 출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포항시 양정석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오른쪽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김영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포항항만청의 정혜련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오른쪽에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장 이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동안에 방영된 포항 MBC 창사 특집 1, 2부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2부를 보신 소감과 더불어 좀 늦었지만은 창사 축하 말씀을 시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MBC 창사 21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 포항 MBC가 우리 포항의 미래와 관련되는 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 2부를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를 또 우리 서희호 교수님 같이 전문가가 아주 적절하게 소화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포항에서도 21세기의 포항, 그 포항의 위상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약 5, 6년 먼저 시작해서 앞서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건과 또 목표나 방향도 비슷한 니가타 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줬다 하는 점에서 이번 이 프로그램이 아주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가 되고 있는 환동의 경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동의 지역을 둘러싼 5개국의 이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우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환동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그 합의에 도달한 그런 완결된 개념이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동해를 둘러싼 여러 국가, 여러 지역이 환동해 문제에 대한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그럴까요? 혹은 각 지역이 조각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나중에 합쳐지고 또 그리고 서로 연결시켜서 앞으로 완성된 전체 그림이 나와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우선 저는 이 환동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일본이 여기에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남북한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큰 곳이고 또 이 극동에서 유럽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그 거리가 현재로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경유해서 유럽에 가는 길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동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세계가 만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환동해는 사실은 이 동해를 둘러싸고 여기에 우리 한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의 훈춘 쪽에 그리고 러시아의 그 연해주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그리고 유진호 살린스크, 그리고 일본의 각 지역이 이게 말하자면 한민족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그런 이 한민족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면서 여기 이 세계가 만나는 바다. 이고 또 여기에 그 말하자면 세계 최대의 이 기술 자본 대국인 일본이 있고 세계 최대의 말하자면은 이 자원이 잠재되어 있는 시베리아 극동 지구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그 인구가 풍부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중국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간 기술과 중간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이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가장 큰 그런 그 세 가지가 세계가 만나면서 또 우리 한민족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가장 커서 21세기의 지중해로 지목이 되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니가다현도 물론이고 니가다시도 상당히 엄청나게 그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는 그러한 준비 사항이 어떤지 양 시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 사회자 말씀도 그랬고 또 1, 2부를 보면서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포항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좀 질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포항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항만 청장님이나 또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전체적인 총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현재 좀 포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항만 개발 문제입니다. 이 항만 개발 문제는 그동안 포항상공회의소나 각 기관 단체에서 포항항 개발의 중요성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참 끈질기게 중앙관계기관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 정부 예산에 포항항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억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포항에서 건의된 각종 어떤 항만 개발 방법에 대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에 대한 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포항항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이 거의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만 개발 문제는 물론 항만청에서 앞으로 전담해서 하시겠지만은 상당히 순조롭게 우리 계획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항만이 건설이 되었을 때 그 항만과 우리의 산업 동맥인 이 경부축선과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나 그리고 국제공항 이런 등의 문제는 앞으로 지역의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건설부나 교통부나 또 철도청이나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뜻대로 반영시켜야 될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의 어떤 역량을 총집중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첨단 산업 도시로서의 어떤 육성입니다. 첫 번째가 결국 국제적 항만 도시로, 국제 항만 도시로 우리 포항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포항을 첨단 산업 도시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강 산업 위주의 어떤 산업 구조를 21세기 성장 산업 위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편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두 번째 하나 큰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행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이 현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포항공대가 86년도에 개교를 했고 87년도에는 또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오픈이 되었고
또 금년 9월달 바로 지난달에는 정보통신연구소가 역시 개소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이 방사능 가속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94년 12월 달에 이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현재 무슨 생명공학 분야라든지 신소재 분야라든지 또 창업 보육시설 또 기업의 연구활동 지원시설 등을 현재 약 70만 평의 연구단지 내에 연차적으로 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철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CES는 그럼 이와 같은 최첨단 연구단지에서 개발되는 각종 신상품들을 바로 제품화할 수 있는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첨단 산업 위주의 공업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항만 개발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 시장님이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셨으니까 강론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항만 쪽을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니가타의 그 같이 취지에 동행했습니다만은 그 항만 개발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건설에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현재 포항의 규모와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포항항에는 포항 구항과 포항 신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포항 구항은 주로 어선들하고 소형 화물선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신항은 아시다시피 포철이 거의 전용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하역 능력은 약 4,300만 톤을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약 3,600만 톤의 하역을 해서 멀지 않아서 지금 항만의 하역 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그런 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동해권에 앞서서 우선 항만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걸 필요성을 느껴서 전에 말씀드린 같이 시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에 5억의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또 항만이 어떤 규모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요 며칠 전에 중간 지휘재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마 타당성 있는 걸로 멀지 않아서 곧 착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항만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또 어느 지역에 할 건가 하는 거는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멀지 않아서 저희가 새로운 항만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포항이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 과학 단지 테크노폴리스의 건설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장으로 계신 이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제적으로는 지금 기술 패권주의가 논의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정보화,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러한 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항이 제조업에서 철강 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도 이쪽 흐름에 우리가 슬기롭게 편승함으로써 또 다른 도약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포항 테크노폴리스를 구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정보통신 또 신소재, 생명과학 분야의 어떤 새로운 기반 기술 확보와 또 그것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약 200여 회사의 어떤 설립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로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와 모험적인 어떤 사업을 펼침으로 해갖고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창의와 기술 이런 것들이 꼽힐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좋은 공대와 좋은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민의 어떤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에 슬기롭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포항 테크노폴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 또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또 아마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시 기반 시설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까 양 시장님이 조금 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사회 간접자 투자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부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왜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못하고 왜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근데 이 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시의 어떤 예산 문제가 좀 사실 좀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좀 당장 필요한 소위 이 발등에 불을 끄는데도 사실 급급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21세기 어떤 환태평양 시대를 내다보고 어떤 시설 투자를 한다,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을 한다 하는 것이 솔직히 현재까지로는 별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또 이루어질 만한 그런 우리 경제적 또 예산상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 자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당견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21세기를 대비한 그런 사항들 아주 과감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우선 각종 도로망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고 또 새로운 공단이 건설이 되었을 때 항만과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고속 순환도로, 그것이 약 폭 50m에 전체 길이가 약 38km입니다.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 선을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또 도심의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강변도로와 해안도로, 폭 30m 차량 전용 도로입니다만은 그것을 계획을 했고, 또 앞으로 형산강의 남쪽과 북쪽 간에 빈번한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형산강을 이어주는 교량이 형산교하고 연일대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에 추가해서 4개의 교량을 더 계획에 더 반영을 하고, 또 2006년 인구를 일단 65만으로 가정을 했어요. 65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다시 말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고 또 공업지역을 확충하는 이런 도시계획만큼은 미래지향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각종 도로나 상하수도나 또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겸해서 이 문화예술면, 이 교육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대를 대비한 우리 회관을 좀 짓고 있고, 이번에 대학도 산재대학도 설립 인가가 나서 곧 착수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미흡한 듯 하면서도 계속 발전하고 결과적으로는 21세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상당히 밝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시의 전체적인 환동의 경제권을 향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화제를 조금 돌려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한 환동회를 둘러싼 여러 국제 간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니가타 같은 데도 보면은 매년 국제 심포지움도 열고 또 일본의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니가다에서 심포지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포항수도 우리 시장님과 또 모두 포항공대, 경북대학 모두 합해서 큰 심포지움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환동해의 여러 도시에 비교해서 역시 지금 제일 지금 앞서 나가는 것은 역시 니가다가 아닌가. 니가다가 한 10보쯤 갔다면은 오이다 혹은 북구주, 기타큐슈, 후쿠이 이런 쪽이 한 5보쯤 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아마 포항이 이 국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환동해라는 개념과 관련 지어서는 현재 2, 3보 정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이 앞으로 이거 잠재력에 있어서는 동해 여러 지역 가운데서 포항이 저는 포항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곳이 포항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포항 이니시아티브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포항 이니시아티브를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는 역시 이 환동해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분위기를 정서면에서 분위기 면에서 이니시아티브를 준다 하는 것이 우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환동의 새로운 분위기의 이니시아티브를 준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지난번에 포항 심포지움 때 크게 제기가 되었던 동해의 국제적인 명칭 문제 같은 것도 지난번에 포항 심포지움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을 받아서 외무부에서 지난번에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북한이 적극 동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일본과 한국 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그것이 미국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래서 국내적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슈의 출발점을 포항 심포지움이 지난번에 만든 셈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이 환동의 새로운 분위기의 이니시아티브를 진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포항 심포지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시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니시아티브, 분위기의 이니시아티브를 지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해의 현재 국제적인 명칭이 일본해로 되어 있다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동해 지역에서 지금 역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은 지금 두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개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근데 그것의 이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비관론 쪽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환동해에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학기술적, 또 우리 이전영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정보면에 있어서의 이니시아티브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난번 포항 심포지움 때 이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었고, 그때 과기처 장관께서 오셔가지고도 여기에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또 현재도 그걸 과기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항의 경우에는 환동해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하나의 특색으로서 과학기술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니시아티브를 잡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은, 지난번 그 포항 심포지움 때도 남북한의 협력과 관련지어서 포항과 북한의 청진 혹은 포항과 두만강 프로젝트와의 어떤 연계를 맺는다 하는 것이 아주 강조가 되고, 또 그때 북한 대표가 오기로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좌절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그때 포항 심포지움의 그런 노력도 반영이 되고 해서 정식으로 이 포항과
천진 사이에 이 바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합의가 남북 사이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남북 사이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 포항 서울 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아울러 포항 천진 축의 형성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남북한이 우선 잘 협력을 하고 국가 레벨에서 협력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 레벨에서 천진과 포항이 잘 협력을 해나가는 이런 축을 만들면서 또 포항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이런 축을 잘 형성을 해나가고 그런 다자관계 속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하면 일본의 경제력이 워낙 세니까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다자관계의 축 속에 일본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포항 이니시아티브를 위해서는 남북 포항 천진축 이어서 포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나 어떤 축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축 이런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포항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항원 쪽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환동의 각종 항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인터뷰를 보면 니가다 시장도 그렇고 현 지사도 그렇고 이제 부산 쪽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부산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의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포항에서 왔으니까 이제 포항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실상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항만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그 보관이 계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항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앞으로 계획 같은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항만청에서는 그 기존의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의 항만을 물론 그 하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그 동해권의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만을 개발해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항만 그러니까 그 기존의 북한이나 신항이 아닌 제3의 지역에 새로운 그 항만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그 지점도 되게 그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내년도에 그 금년도에 용역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항만의 실시 계획을 위한 그 용역비를 10억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그 10억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 세부적인 그런 그 용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 시설부터 새로운 항만을 건설해서 한 동해안권의 그 발전 기지로서의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평소에 늘 그 앞으로 경제 불락의 성패는 정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평소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그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냉전 기간 동안 그 환동해 경제권의 나라들이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쪽의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포항시가 거기에 걸맞는 발전을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는 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의 중요성은 보편성에 있는데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인식에 있는 것이지 기술이 부족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그런 기술의 보급에 아무래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또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또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 기본 어떤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고 정보 산업이 발전돼야 되고 해갖고 지금 경북도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포항도 관련돼 있고 또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원활한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때 비로소 경제적인 어떤 결실까지도 또는 그 마음이 합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니가타의 환동의 경제권을 향한 도약에 대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든가 국제협력 등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그 제2부에서 방영된 것이 그 오이타현입니다. 오이타현은 일촌 일품운동으로서 매우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그 지역 정보화를 통한 도약으로서 발전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그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주부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그 시장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집에 직접 배달되고 하는 그런 편리한 것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그 행정 쪽의 관점에서 지역 정보화라는 관점에서요. 행정 전산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직 뭐 우리나라 그 전산화가 아까 시장 뭐 물건 사람까지 다 뭐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주민등록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곧 온라인이 됩니다. 도 안에는 온라인 돼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토지 관계, 토지 관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온라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 이것도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정보가 역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터미널이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직업을 원하시는 분은 사회과에 오시면 바로 그 단말기에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게 전국적인 정보가 쭉 다 나옵니다. 또 역시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 측에서도 구인 정보도 저희 사회과에 오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직을 희망한다는 것이 전국 정보가 다 나오는 우선 그 4개 정도가 현재 저희 전산화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 행정전환산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빨리 좀 진척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각 동사무소나 본청이나 전부 이제 단말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도 이제 주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다른 분야까지 많이 확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가구의 약 45% 정도, 50%가 조금 안 됩니다만은 유선 방송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케이블 TV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낮에 주부님들이 이 유선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유선 방송을 활용한 각종 생활 정보의 보급 이쪽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제가 듣기에는 또 항만 쪽도 이 전산망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그 현재 그 배선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전산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각 선사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몇 시에 몇 톤짜리 배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선성 몇 호에다가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선서 계획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매일같이 해가지고 배를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신항만이 개발되면은 지금 들어오는 배는 규모는 몇 톤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그 배는 매달 몇 시에 어떤 부두로 입항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정보로 줍니다. 선사에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미 그 수록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배는 어느 선석에 가장 적합한 배다 해서 여기서는 몇 번 선석 몇 일에 접안을 시켜라. 이렇게 서로 오고 갈 필요가 없이 이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배선을 하고 하역이 끝나면은 그 배가 또 몇 시에 출항하겠다 하면은 그런 상황을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선사에 통보를 해주고 해서 지금처럼 서로 오고 감이 없이 단말기 하나로 모든 배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그런 저희 그 애로는 포트 믹스라고 해서 그 항만 전산망 구축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현재는 부산 지역에서 그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항만이 거절 때쯤 되면은 이거는 일반화 돼서 모든 선사에 그 능률적으로 그런 배선하도록 그 전산망이 아마 구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잘 아시다시피 금년 봄에 그 포항대 정보산업대학원 문을 열었고 또 최근에
또 정보통신연구소도 문을 열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역 정보화라는 관점에서 그 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좀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조금 부원해서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뭐 기술을 갖고 있고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 아까도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는 기술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어떤 기술 혜택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오이따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농산물의 가격 유통이라든지 또는 기술 정보, 농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 그룹한테 그 편중돼 있는 그 지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자문이라든지 지원, 교육 이런 데보다 더 많은 그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 컴퓨터 플라자도 운영하면서 어떤 기술에 대한 보급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미래의 자연과학들을 위한 전산 캠프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떤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각 가정이 갖고 있는 PC들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저희가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이따연의 일촌 일품운동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마 그러한 비슷한 개념이 저희 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아마 시정촌장들 그 니가타현에 그런 분들이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 자매 도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언급해 주십시오. 그 일촌일품운동 그날 제가 TV로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 그 군 단위에 주로 농산물 계통이니까 농촌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이 내고장 어떤 상품 판매지입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해 가지고 군수가 품질 보증까지 해가지고 그런 판매점을 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도로 변해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만 경북 고향장터라 그래서 저희 포항에서는 물회가 올라갔죠. 영일군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각 지역별로 특산품을 직접 파는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이런 운동을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제1 녹색 시대다 그래서 이 생산에 치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2 녹색 시대다 해서 유통과 판매에 더 치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각 시군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이런 운동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발해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매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 지방의 국제화하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 도시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앙정부는 별도로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니가다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출장소까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니가다현의 시정촌장이 왔을 때 니가다현 서울 출장소 직원이 이제 수행을 해서 왔는데 그 직원은 상당히 한국말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에 대한 정보까지도 소상히 수집되어 있고 지난 봄에 우리가 열렸던 그 국제 세미나에 대한 내용까지 소상히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도 이제 좀 시마네현하고 자매기능이 되어 있는데 시마네현 직원들이 좀 경상북도 도청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제약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무슨 자매 도시를 방문한다. 좀 우리도 좀 국제적인 차원에서 배울 것도 있고 또 일종의 반외교 활동의 경우도 될 수도 있고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뭐 자매 도시 방문했다 하면은 시장 군수가 일은 안 하고 놀러 갔다 왔다. 또 뭐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등의
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막상 가겠다 하는 얘기가 입 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일본에 이만큼 나간다면 우리는 뭐 상당히 뒤처지지 않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니가더 씨는 뭐 10번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2, 3번 나갔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많이 봐주신 얘기고 제가 봐서는 니가더 씨가 10번 나갔다 하면 우리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딜 정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첫 발이라도 내디딘 도시는 우리 포항밖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도 앞으로 이 국제화에 대비해서 자매도시의 폭도 좀 넓히고 자주 가서 보고 또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포항시의 자매도시는 미국의 피츠버그 시하고 또 미국의 롱비치 시하고 일본에는 후쿠야마 이 3개 도시가 저희 시와 자매기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니가다 시와 자매기를 맺는 것이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으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매기를 맺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앞으로 할 일, 또 국제적인 협력 관계, 이런 또 정부화 문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그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민들께서도 이 포항항만 개발, 맞다 영일만 광역 개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뭔가 좀 되어가는구나. 지금까지는 말만 왔다 갔다 했는데 뭔가 좀 가시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은 다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전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 영일만 광역 개발입니다. 항만 개발 문제가 아니고 항만 개발은 전체 하나의 개발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만 개발이 되고 그 항만과 이 경부축을 연결하는 각종 도로망이 연결이 되고 또 국제공항도 만들어지고 또 항만과 관련되는 각종 시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고 또 항만을 만들면서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할 테니까 그걸 말하자면 산을 깐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공단과 주택단지도 만들고 또 행정구역 문제도 어느 정도 한번 우리 재검토가 돼야 될 시점에 와 있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걸 우리 시민들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74평만 킬로미터의 행정구역 가지고는 65만의 인구를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우리 시민들은 희망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항만 개발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항만만 어떻게 딱 건설이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도시 전체 발전의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이 건설부나 교통부나 이런 중앙부처가 종합적으로 이 포항 전체 어떤 개발 문제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우리와 방향을 같이 해서 힘을 합쳐주기를 바랍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 항만 부분만 항만과 관련되는 이 중앙의 높은 벽만 조금 넘어섰지 다른 분야는 아직도 조금 높은 장벽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처는 아주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조금 힘들고 아주 어려운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포항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항만 쪽은 그런 대로 돼가고 있는데 다른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항만 개발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또 거기에 따르는 토지들이 필요합니다. 약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항만의 개발 규모는 한 200만 평 전후로 해서 약 완성이 되기까지는 약 2조 원 전후의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 조달도 물론 어렵지만은 또 지역에서 토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서로 그 양보하지 않고 그 국가 수용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들. 또 2조 원이라는 돈이 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정부 예산에서 이걸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포항 지역 우리 그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이런 대사업을 경영하는데 내 개인의 모든 그 뭐 만족을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용에 해당되는 토지는 정부에서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적정한 보상을 해드릴 거니까 그러한 적정 보상에 응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발전한다. 나도 기여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거가 가장 항만 개발하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협조만 잘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겠고 또 하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만은 이런 그 교량이나 건물 짓는 것처럼 단년에 완성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흐지부지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그 저희들 의아하게 보시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매우 그 성과가 더디 나는구나, 얘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봐주신다면 저희들은 힘을 더 내서 더 좋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항만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저기 정보통신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인재를 배출하고 또 그 지역 정보라든가 또 더욱 중요하게는 테크노폴리스도 기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고민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모든 그 기술이라든지 산업체라는 것은 저는 하나의 피라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이 든든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가 모이고 또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의 어떤 여건, 도로일 수도 있고 또는 교통일 수도 있고 생활 여건일 수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것이 같이 발전할 때 정보통신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지역민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두 관련자 간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가 돼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도와주고 할 때 저는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각자의 노력만 해갖고 되지 않고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우리 포항이 환동의 경제권을 향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 그다음에 문제점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국제 협력 관계라든지 이러한 좋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 환동의 시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나마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시장님부터 좀 시작해 주십시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항만청의 실질적인 용역비가 계산이 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는 거의 중반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곧 이와 같은 기구를 발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의견을 우리가 중앙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제시된 의견이 중앙의 안으로 중앙정부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추진력을 갖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대신 해줘야 될 어떤 민간 기구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곧 그렇게 착수를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진지한 토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금까지 포항 MBC 창사 21주년 기념 특집으로 전체 3부에 걸쳐서 보내드린 21세기를 뛴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 시간은
지금 우리는 주제로서 말씀드렸고 21세기를 향해서 뛰고 있는 니가따와 오이타 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포항의 현실을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세기 환동의 시대는 국제경제의 역학관계에서 급격히 부상되고 있으며 환동의 거점 도시로서 발전하려고 하는 포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니가타에 비하면 우리의 포항의 현실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지역상공회의소의 역할, 또 지역 주민의 관심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방면에 우리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지역 주민의 총체적인 결과 저력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이 21세기를 향한 꿈을 한 발 한 발 차근차근히 실천할 때 동해안에서 해가 어김없이 아침이면 떠오르듯이 우리 포항도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니가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듯이 우리 포항도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그러한 도시로서 발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장시간 토론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3부작에 걸쳐서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